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남과 북에는 언제쯤 대화의 계절이 찾아올까요? 오늘 인사이드에서는 남북 대화의 상징인 판문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주례 사건 이후 우리 군은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확성기 방송 시설에 조준 타격을 감행하면서 상황은 극으로 치달았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북한은 전격적으로 대화를 제의했고 남측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의 황병서 총정치국장, 지금은 고인이 된 김양건 통전부장이 판문점에 모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눈과 귀는 모두 판문점으로 향했고 일촉즉발의 전쟁 국면을 앞둔 남과 북은 극적으로 8.25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대화 국면을 맞이했는데요. 남북의 역사적인 순간에 항상 이목이 집중됐던 판문점. 판문점의 역사는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통일로를 따라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판문점. 이곳은 6.25 전쟁 당시 초가집 몇 채밖에 없었던 이름 없는 한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휴전회담이 열리면서 이름 없던 이곳이 세계 뉴스의 초점으로 떠오르게 된 건데요. 판문점은 한촌에서 분단의 비극과 동족 간의 전쟁이라는 민족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판문점에는 민족 분단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다리도 있는데요. 바로 돌아오지 않는 달입니다. 포로 교환을 비롯해 남북 적십자회담 대표들의 왕래 등 많은 사건들이 이 다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다 해서 돌아오지 않는 달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판문점에서는 씻을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1976년 8월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감독하던 미군 장교 2명을 북한군이 도끼로 무참하게 살해한 겁니다. 그로 인해 남과 북은 다시 전쟁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판문점은 남북 간 대결과 긴장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가 된 겁니다. 또 판문점에는 환희와 눈물도 서려 있는데요. 1998년 6월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500마리의 소떼를 몰고 이곳을 지나 방북하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화해 협력의 분위기가 이루어지면서 판문점을 통한 남북 간의 접촉이 잦아졌는데요. 그러나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남과 북은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대화 분위기는 깨졌고 남북 간 긴장감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대화의 장 판문점에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맞잡고 통일을 모색하는 시간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인사이드였습니다.